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주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테마와 이제 종목으로 집중해 볼 텐데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방산, 조선, 원전은 잘 버텨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오션이 있어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굉장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어제도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세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야 된다. 그거는 결국에는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굉장히 좋게 잘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선 대비해서 약간은 좀 더딘 흐름을 항상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탄력을 받으면 못 갔던 걸 한 번에 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던 구간이라서 여전히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와 테마,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주목해서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 코너에서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정에 대한 변함은 없기 때문에 이 일정에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살려보자 해서 오늘의 키워드는 G7에 대한 키워드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데 호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질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정에서는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개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산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G7 정상회담입니다. 예측 가능한 테마는 관세 합의나 조선 협력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관세 얘기도 나올 거고 국가 안보 얘기도 나올 거고 디지털 협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포커스를 맞춘 게 아직은 상승이 많이 안 나온 그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주제로는 식약 원자재를 좀 엮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식량 원자재.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이쪽 내에서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세계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이나 육류, 유제품 이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G7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음식료에 대한 인플레에 관련된 얘기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식량 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적인 좀 회의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한국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7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부각이 된 중동 리스크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식량 원자재에 대한 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G7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좀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들은 결국에는 국민이 살아가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정책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수혜
주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해지성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쉬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식량이라든지 과거에 인플레 쪽으로도 우리가 수혜를 받았었던 식량이나 원자재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지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횡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많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 이번 대선에서 농업과 관련된 이제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등 집함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관련주로 역시나 묶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반면에 테마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애매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아직은 아쉽다. 그 부분이 좀 커다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떠한 정책이 정확히 나올 것이냐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실 반영이 되면은 세론이 나타나거나 예상치 않게 약간 약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시장에서 좀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식량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안 나온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G7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인 보건과 바이오를 좀 엮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인 테마인데 이쪽은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은 세계 보건복지기구에서 백신에 대한 공유 협약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국이 참여하고 G7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에 대한 공유망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유통 산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CDM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약간 생물보안법이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맞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문성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부각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CDMO에 대한 좀 수혜로 가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라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만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협력 이야기, 글로벌에 대한 인프라 플랫폼이 좀 협력이 커지는 부분 이런 게 결국에는 다음 주에 시행이 되는 G7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G7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테마는 보건 바이오였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랑 이제 백신 쪽에 대한 플랫폼 인프라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G7 국가에 이제 G7을 제외하고 한국 같은 이런 신흥 국가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회의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협력을 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협력에 대한 인프라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은 지금 기술력은 있는데 인프라가 적은 기업들, 기회가 적은 기업들은 모멘텀 자체가 실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에 대한 플랫폼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역할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가 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공급망을 인프라를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유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도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같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하는 기업들도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제약 유통을 하는 기업들도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폭이 좀 컸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잘 버텨줬던 종목들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좀 안전한 자산으로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세론이 나타나면서 불안하다 싶으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은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중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잘 응용을 해서 저점 매수를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천차만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별 장세 속에서 종목에 대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 선정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단점을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너무 믿지 마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유통망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큽니다. 백신에 대한 유통망을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업 멀티플을 우리가 크게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까고 보면은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한두 번 맞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은 크지만 막상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이라든지 세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적 대응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실망감이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약간 난이도가 높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가장 커다란 단점이라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장단점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어 순화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이라고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본인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시죠, 지금? 까보고 나면 이러고 네, 있는데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깊게 들여다봤을 때라고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빅 이벤트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저희가 두 가지의 테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픽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둘 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량 원자재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원자재 안에서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조비 종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요? 네. 남북경협주, 대북 관련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료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멘텀이 커졌을 때 그때 현대사료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때 조비도 빼놓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료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비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G7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조비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복합 비료에 대한 원료를 비축하자라는 정책이 올해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료를 사서 조비에 대한 좀 실적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국내 정책에 대한 수혜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조비라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햇볕 정책을 기억해 보시면은 북한에다가 이제 비료랑 쌀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북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조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7 정상회의에서 대북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8,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3,8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 트레이더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방 없는 날이죠. 어디 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네, 금요일에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네이버 밴드에 계속해서 주말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